어제 받은 전차가 녹슬고 있다. 유럽 전차 침몰하는데 K-2만 약진. 이제 표준은 나토 아닌 한국입니다. 하나시스템은 18일 방위사업청과 약 1,123억 원 규모의 K2 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 성과 기반 군수지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9년 9월까지다. 피벨은 군수품의 최상의 전투준비 태세를 위해 정해진 성과지표에 따라 계약업체가 후속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제도다. 하나시스템은 이번 계약을 통해 K2 전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사격통제 시스템의 운용 유지와 성능 관리를 맡기로 했다. 사격통제 시스템은 전차의 화포 발사 목표의 위치와 이동 방향 및 속도를 계산해 미래 위치를 예측하고 해당 방향으로 화포를 지향 조준하도록 돕는 장치다. 폴란드 한국산 K2 전차 러시아 국경부대 배치. 폴란드가 브라니에보 지역에 한국산 K2 전차를 배치한다. 브라니에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은 14일 현지 시간 폴란드 관영통신사 PAP를 인용해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 브라니에보에 주둔하는 구기갑 기병여단에 인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구기갑 기병여단에 처음으로 배치된 K2 전차다. 폴란드군과 한국 대표단은 K2 전차 인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기갑 기병여단이 소속된 16기 기화사단의 마그달레나 코신스카 대변인은 K2 전차에 통신 장비를 포함해 폴란드 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그달레나 대변인에 따르면 이 부대는 현재 7대의 탱크를 인도받았으며 연말까지 추가 배치가 예정돼 있다. 부대에는 폴란드군 제22기화사단 소속 교관들과 함께 훈련된 8명의 조종수가 있다. 구기갑 기병여단은 15기 기화여단, 기지츠코, 20기 기화여단, 바르토시체, 11포병연대 15대 공포연대 16군 수연대 등과 함께 16기 기화사단 예하에 있다. 16기 기화사단은 폴란드 동북부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등과 마주하고 있어 폴란드 입장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에 대응하는 나토 전방전개군이 국경 바로 지역인 오지스 등에 주둔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16기 기화사단은 예하 여단의 전차대대에 PT-91 트바르디 전차를 운영하고 있다. PT-91 전차는 과거 공산권의 베스트셀러였던 러시아제 T-72 전차를 성능 개량한 모델이다. 포병대대는 이 S 원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 3. 잘 나가는 K방산. 북유럽서 천무 러브콜 쇄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K방산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출에도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K방산의 해외 진출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방산업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 천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르웨이와 핀란드로 수출된 K9에 이어 사거리가 더 긴 천무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 장로켓으로 2022년 288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이 성사된 바 있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도 천무를 수출하게 되면 제2의 글로벌 성공 사례가 되는 셈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은 이미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석 청장은 현대로템의 K2 전차 역시 루마니아 외에도 여러 나라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K2 전차도 앞서 폴란드로 수출됐으며 루마니아에서는 5월 시범 훈련이 진행되는 등 내년 계약 성사가 유력하다. 석 청장과 방산업계 간담회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하나오션과 S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간담회를 마친 직후 어성철 하나오션 사장과 주원호 SD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KTX팀이 따로 모여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KTX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석 청장은 KTX를 바라보는 중소방산업체들도 많다. 사업이 지연되면 방산 생태계도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양사에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더 이상 이런 갈등으로 국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방사청에서도 빠르게 결정할 것이고 양사도 적극적으로 따를 건지라고도 덧붙였다. 석 청장은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에 대해서는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출 논의가 많은 연말연시의 특성상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차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방산 분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 SD현대중공업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 조기 인도 S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우리나라 해군에 조기 인도했다. SD현대중공업은 18일 울산 본사에서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박태규 해군 팔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600톤급 신형 호위함 선도함인 충남함의 인도식을 열었다. 충남함은 총 6척의 3,600톤급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는 울산급 배치3 사업의 첫 번째 함정으로 지난 2017년 퇴역한 1,5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 FF-953에 한 명을 이어받았다. SD현대중공업은 2020년 3월 방사청과 상세 설계 건조 계약 체결 후 2022년 12월 진수와 약 2년간의 시험 평가를 거쳐 기존 계약 납기일보다 이르게 해군에 인도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5m 규모의 다목적 전투함으로 최대 30노트, 약 55km/h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작전 수행 능력이 높아졌다. 특히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 레이더를 포함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해 다수의 대공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공전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또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해 다양한 유도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고 각종 소나어 수중음 파탐지기를 탑재해 우수한 대잠전 능력도 갖췄다. 앞서 S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11월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한번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적기 조기 인도했다. S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은 최첨단 전투체계와 고성능 탐지 장비, 강력한 무장을 바탕으로 서해 수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 실온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대가로 요구 리스트 짜야. 다음 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에 응할 수 있으나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연구소 평화관에서 열린 제74차 통일전략포럼에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방산 협력, 무기 공동 생산 및 군함 항공기 정비 등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꼽았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 능력 감축과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북미 협상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과 자력갱생으로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이 달라 협상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북미 협상 추진 시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책 조율 및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 협상이 추진된다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북 협상 본격화 전 한미 간 소통 및 정책 조율이 기묘하다고 조언했다.